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영화 금강천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한국 제목으로 1953 금성 대전투인 이 영화는 당초 추석을 앞둔 9월 16일 개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신화닷컴 등 중국 매체들은 당초 오는 16일 IPTV로 한국 상영 예정이었던 항미원조 영화 금강천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한 한국 영화사 위즈덤 필름 대표는 이날 판권 계약을 폐기했다며 개봉 취소 소식을 알리고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는 당사에서 수입한 영화 1953 금성 대전투로 인해 국민들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미안하다. 영화 판권 계약을 파기했고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심의도 취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남침하여 벌어진 전쟁을 배경으로 담으며 적군의 영웅담을 담은 영화를 수입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매체 신화닷컴은 한국 우파 영화인들이 강력하게 항의해 영화 수입사인 위즈덤 필름이 개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신화닷컴이 개봉 취소가 아닌 무기한 연기라고 보도했는지를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금강천은 한국 전쟁 당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중공군의 승리를 그린 영화입니다. 한국 개봉 제목은 1953 금성 대전투로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 강원도 화천군 북쪽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충돌했던 금성 전투를 배경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이 전투에서 실제로 우리 국군은 중공군의 침략으로 1701명이 전사했고 1만 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만 4억 위안, 하나로 약 680억 원이 투입되었고 작년 10월 중국에서 개봉돼 11억 위안, 하나로 약 2천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중국 정부의 주선열 영화입니다. 주선열 영화란 중국 공산당의 이념 선전 영화를 말하죠. 대부분 사회주의, 애국주의, 집단주의를 고취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반미 애국주의에 편성해 선전 선동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항미원조란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뜻이죠.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전쟁을 가리킬 때 흔히 쓰는 표현인데요. 한국 전쟁을 보는 중국 공산당의 관점이 담긴 표현이기도 합니다. 항미원조 영화답게 금강천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을 미화했습니다. 다만 한국군에 대한 승리가 아닌 미국에 대한 승리에 초점이 맞춰 영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특이점은 상영시간 2시간 내내 한국군은 물론 북한군조차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화 수입사 위즈덤 필름이 중공군을 미화한 영화를 수입해 한국에서 개봉하려고 했던 것도 이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국내의 이 영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인, 단체,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일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침략을 미화한 중국 영화에 관람 등급을 부여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침략한 중공 찬양 영화를 우리 안방에서 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1953 금성 대전투는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된 영화다. 영화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시청자들의 몫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 역시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사를 왜곡했다는 점이다. 이런 영화가 어떻게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야당 대선 후보들이 비판 대열에 합류했죠.
그리고 예비역 단체인 제향군인회도 이 영화의 국내 개봉에 대해 호국 영령은 물론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과 유엔군을 능멸하는 것이다, 상영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강한 비판과 반발에 부딪힌 국내 수입사는 결국 사과문을 올리고 개봉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봉 취소 발표에 앞서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신화닷컴, 네리즈 등 주요 포털들이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항미연조 영화 금강천이 오는 9월 16일 한국 방영이 허가되어 개봉된다고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단신 기사로 15세 관람 가로 한국에서 방영 허가가 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조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영화는 매우 엄격한 검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그 상황이 매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현행 영상물 심의제도 하에서는 중국의 주선율 영화라 해도 유통을 막거나 등급 심의를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등급 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등급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한 서류에 한국 전쟁 참전 후 전세를 역전시킨 중공군을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해 최전선으로 향한다. 하지만 최전선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금강천. 오랜 기다림 끝에 중공군이 금강천을 건널 준비를 하던 그때 미군의 폭격기가 날아와 금강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어떻게든 다리를 복구해 최전선으로 가려는 중공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군의 피말리는 승부가 시작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이를 모르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영화 금강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산당의 항미원조 주순율 영화의 내용을 알고도 개봉을 성행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중화권 평론가들은 한국 정부가 또 한 번 중국 공산당의 머리를 쪼아렸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화 금강천의 한국 개봉 취소와 관련해 다른 중국 매체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항의 장관이 한국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항의 장관은 최근 특히 MZ세대, 2030 세대들의 중국에 대한 정서나 국내 정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반공, 반중 정서 고조에 대해 언급한 뒤 영화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수입 배급사의 역사의식 미흡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중화권 평론가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일이 일종의 중국의 간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불발로 끝난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한국 내 반중, 반공 정서를 타진하고 동조 세력의 역량과 대처를 가늠하거나 새로운 동조 세력을 확인하는 기회를 삼는 일명 통일 전선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거대 기술기업과 연예계를 대상으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집권 세력의 라이벌 계파 인사들을 숙청하는 이른바 문화대혁명 2.0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연예인 팬클럽 수천 개가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공중분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특히 중국 젊은 층을 허비타는 한국 대중문화는 중국에서 지루한 애국주의 콘텐츠의 대명사인 주선율 콘텐츠의 확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영화의 상영 무산을 보도한 중국 언론의 기사에는 우리, 즉 중국도 한류를 반대해야 한다는 댓글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수천만 명의 댓글 부대인 우마오에 장악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의 IPTV 상영 우선에 대한 비난 댓글을 통해 전반적인 한류에 대한 반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화권 시사평론가 리니는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한국 국민의 정서를 이용해 영화 개봉이 무산되더라도 이를 자국 젊은 층의 한류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시키는 그림을 짰을 수도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업무에 능하다. 이를 막으려면 그들의 수법을 꿰뚫어보고 철저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상대국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역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제는 지난해인 2020년 10월 BTS가 벤 플리트상을 수상했을 때 이야기한 수상 소감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가 아주 비중 있게 보도하는 일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BTS가 한국 전쟁을 한국과 미국 양측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고 언급하자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아 중국 정부가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 크게 신경 쓰며 한류에 대한 반감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화권 시사평론가 리니는 지난 6월 한국 주간지 시사인과 한국 리서치가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한국의 반중 인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인의 약 58%가 중국 공산당을 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며 중국의 대외 선전은 갈수록 반감만 키울 것이고 이는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주요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선전하는 예술작품을 의미하는 주선율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널리 알려진 것은 1990년대 장점인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절부터인데요. 그런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대중미디어를 통한 주선율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주선율 영화들이 시진핑 사상을 홍보하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얼마 전 드라마 조선 구마사에 이어 또 한 번 중국의 문화 침투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